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소개받은 강현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전에 코드의 사무국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곳에 여성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곳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젠더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업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보니 더 많이 관심을 가게 돼서 제가 이번 세션을 맡게 됐고요. 저희 코드에서 이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소개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짧게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셔서 한 명 한 분씩 잠깐 본인 소개들을 좀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같이 오늘 이 토론을 하게 되는지 아시면 더 이 토론이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했고 저는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이 세션을 왜 신청하시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 화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전율주님, 그 다음에 우리 강연을 해주시는 두 분도 짧게 본인 소개해 주시면 이렇게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율주님부터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전일주라고 하고, 네, 저도 이 코드 활동을 이 코드의 이런 취지나 이런 것에 되게 공감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강연이나 이런 것들 같이 듣고 행사대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주제, 그러니까 사실 젠더 편향이라는 게 뭐랄까? 요새의 사회를 특히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이제 주제라 생각이 들고 잘 모르기도 해서 네, 그냥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순서를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네. 이게 아마 보이는 순서가 다 다르지 않나요? 네. 제니퍼 계속 꺼져 있어갖고 마이크가. 네, 그러면 임소영 교수님이 본인 소개 잠깐 짧게 해주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될 임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에 있고요. 네, 오늘 뭐 조금 더 긴 소개는 일단 제 발표 차례가 오면 하도록 하겠고, 저는 코드에 오늘 정말 제 생애 처음인 날이라서 아주 새롭고 아주 재밌는 경험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밑에 민정이라는 닉네임, 에이미인 것 같은데? 우리 일본에 계신 에이미님. 네, 정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정이라고 하고 CC 때부터 발론티어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 관심 있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선아님이 위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이선아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포럼도 처음이고 코드도 잘 모르는 곳이긴 한데 그 이벤터스 뉴스레터에서 이제 이 포럼 제목을 보고 너무 재밌어 보여서 내용 읽어봤더니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코드란 단체가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CC코리아가 이름이 바뀐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CC코리아는 라이센스를 저희도 이제 홈페이지 하단에 이제 일하는 곳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전혀 낯선 영역은 아니어서 이번 기회에 그냥 후원도 하고 단체 회원으로서 활동도 보면서 포럼도 가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소개를 시키시니 부끄럽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은혜 사무국장님 오늘 발제 맡으신 구은혜 사무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네. 국장님 좀 소리가 또 울리는데. 잘 들리세요? 네, 잘은 들려요. 아, 예. 지금 제가 있는 장소가 조금 울리는 곳이라 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급하게 헤드셋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코드 요청은 저희 쪽 원래 유철 이사님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이제 유철 이사님이 저희가 이제 코드로 예전에 CC 코리아였을 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뭐 거절할 뭐 그런 입장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 그러니까 꼭 은혜를 갚고 싶어서 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제 자체가 원래 위키백과가 굉장히 지금 사실 젠더 평양의 대표 주자예요. 네, 그래서 위키백과의 어떤 젠더 사용자 젠더 편향도 심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젠더 편향도 굉장히 심한 편이라서 그것을 원래 한 10년 전부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해결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하고 토론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따 발제할 때 풀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홍다솔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회사에서 이제 자연어 처리의 그 데이터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더 제가 같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면서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원성님은 지금 차 안에 계셨는데 잠깐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네, 대화 가능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 이사고요. 젠더 평양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나 반성하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원성 이사님은 데이터를 많이 다루셔서 네, 관련 일이 그쪽 업무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주로 많이 하죠. 네. 이따가 많은 의견이나 질문이나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김문규님 맞죠? 김문규님? 문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문규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활동을 했었고, 저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녀에 대한 젠더적인 그런 관심뿐만 아니라 LGBT 쪽도 관심이 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종수 이사장님 자기소개 얼굴은 안 비춰주시는데 오늘 세수 안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어떻게 알았죠? 세상에 자가격리 중이시라고. 멀리 비쳤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서다보면 코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종수입니다. 뭐 저번 달에 이어서 또 저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뭐 저희 중에 이제 하나 다양성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꼭 다양성이라는 표현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번 달에 있던 장애인에 대한 문제하고 또 이번에 이제 젠더 편향에 대한 문제가 계속 또 중요한 이슈를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저도 잘 배우고 저번 달도 사실 잘 배웠는데요. 이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은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참여자를 전부 다 인사하는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화서 가끔 참여하는, 네, 뭐라고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다루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를 미처 반갑습니다.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오신 신하영님, 스텔라님, 이제 집에 도착하셨어요? 네, 집에 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세명대학교에 있고요. 네, 코드에서 제가 박사과정, 석사 졸업하고 10년째 회원이었었는데 제가 몰랐는데 지로 회원이 끊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새롭게 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새내기 회원이라고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난 수업 때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가르쳤고 다음 학기에는 아마 사회혁신과 문화 다양성 또 가르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들 가지고 또 좀 업데이트해서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배워가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온 후원 회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배수연 님도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카메라를 끄고 있다가 반가운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인사드릴 겸 카메라 켰고요. 저도 CC코리아 활동가로 처음 시작해서 오래 있었는데 코드 행사에는 많이 참석을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구경하다가 저는 일은 번역 일이랑 주로 IT 쪽 관련된 일들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또 저한테도 조금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무뎌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오늘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두 분 남은 것 같은데 라이언이라는 닉네임이신 것 같은데 지금 계실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외부에 있다가 방금 들어가고요. 네. 네. 저는 오늘 임 박사님 강연한다고 해서 들어왔고요. 센터장님도 뵌 적이 있고요. 네. 네. 저는,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젠더 다양성 관련해 갖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들으러 왔습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클라라로 되어 있는 분 계실까요? 클라라님? 네, 안녕하세요. 전 지금 밖에 있어서 네. 비디오는 못 켜고요. 네, 네네. 서울대 행정대학원 오디스 교수라고 하고요. 아,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코드는 그냥 시간 되면 꼭 들어와서 참가하고 싶을 정도로 다 내용이 재밌어서 네. 계속 좀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젠더 이쪽에 관심 많아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오 교수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오신 분들이 저희가 코드가 매달 이 커먼즈 펍을 여는데 오늘이 사실 여성분이 제일 많으세요. 그동안은 늘 남성분이 많았고 아무래도 IT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늘 많이 오시는데 오늘 처음 어떻게 보면 이색적인 날이에요. 네, 오늘 남성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개인적으로 남긴 한데 제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일찍부터 섭외를 해서 언제 이날이 6월 말이 오나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는데요. 임소영 교수님하고 구은혜 사무국장님을 모셨고요. 첫 발제는 임소영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구은혜 사무국장님 발표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이제 전체 다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질의는 하실 때 일단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의견을 남겨주셔도 그럼 제가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로 임소영 교수님을 모시고요. 임소영 교수님은 제 페이스북의 친구이기도 한데 최근에 교수님 페이스북은 늘 좋아요를 제일 많이 누르는 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워낙 많이 주셔서 교수님 꼭 모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로 임소영 교수님을 모시고요. 제목은 기술의 젠더 편향 왜 생길까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는 나지 않지만 박수로 크게 보시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임소연입니다. 네, 제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제가 이어폰을 준비를 네, 아니 잘 들려요, 교수님. 괜찮아요. 네, 네. 네, 저는 사실 오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접해보지 않았던 청중 분들을 지금 모시고 발표를 하게 돼서 네, 되게 조금 긴장도 되고 그리고 기대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학이라는 분야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인문사회학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분야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과 여성 혹은 뭐 과학기술과 젠더
이런 쪽으로 연구도 하고 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어떤 인공지능이나 뭐 IT 혹은 뭐 기술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뭐 테크니컬한 그런 전문성이 있지는 않아서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개발자분들이라든지 인공지능 그 관련한 그런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사실 지금까지 제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로서는 굉장히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을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배움을 드린다는 입장보다는 제가 사실 이렇게 배우려고 온 자리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잘 이렇게 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뭐 발표 내지는 무슨 어떤 수업처럼 강의를 하기보다는 정말 발제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네, 의견을 주시면 발표 자료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제 기술과 젠더 편향이라고 오늘 이 포럼 전체 제목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냥 뭐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큰 그림을 좀 그리는 의미에서 기술의 젠더 편향이라는 것이 왜 생길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젠더 편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젠더 편향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약간은 뭐랄까 원인에 따라서 혹은 유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젠더 편향은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생기는 편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혹은 어떤 그 성소수자까지 포함을 하자면 주로는 지금까지 남성을 어떤 사용자로서 가정을 하거나 혹은 남성의 몸이라든지 남성의 어떤 필요를 전제로 하고 개발되어 온 기술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편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여성을 배제하진 않아요. 여성 사용자라든지 뭐 여성 자체를 아예 이렇게 밀어내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편향, 이거는 이제 젠더 고정관념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편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는 기술의 젠더 편향이라고 했을 때 크게 이 두 가지 유형의 편향을 말씀을 드릴 거고 각각 사례를 2개 정도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 그 질문은 과연 그럼 왜 젠더 편향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면 뭐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그리고 젠더 고정관념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젠더 편향이라면 왜 여성을 배제하고 왜 고정관념을 따를까? 그렇죠? 이제 사실 뭐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저는 사실 과학하고 기술이 조금 이렇게 차이점을 굳이 따진다면 뭐 혹은 뭐 그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의 기술이라는 게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과학 같은 경우는 지식의 형태, 뭐 어떤 연구 논문이라든지 그래서 바로 그것이 어떤 뭐 상품화 내지는 상업화로 연결되진 않지만 기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술들은 대부분 어떤 제품의 형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잘 팔려야 되고 그리고 기술이라는 거는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배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성도 포함하고 여성도 포함하고 막 다양한 집단을 포함해 버리면 이제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잘 팔려야 된다. 이제 누구한테 이거를 파느냐라고 했을 때 주로
예를 들면 소비자로서 이제 남성을 이제 상정을 한다면, 혹은 어떤 굉장히 그 젠더 고정관념이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사회에서 제품을 판다면, 그렇다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이제 고정관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런 젠더 편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오늘 젠더 편향이 왜 생길까라고 질문을 던진 이유, 이 질문을 굳이 선택해서 던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오해를 좀 이렇게 좀 해소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젠더 편향이라는 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편향들이 그런 어떤 이유로 뭐 많이 팔기 위해서, 뭐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기는데, 많은 경우에 이 젠더 편향이 사실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막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엔지니어들이, 개발자들이 뭐 남성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혹은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막 배제하고 싶어서, 막 고정관념을 막 강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런 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젠더 편향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젠더 편향이다, 뭐 다양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지금의 엔지니어들은 무슨 뭐 여성을 막 배제하기 위해서 과학을 하고 기술을 만들고 뭐 고정관념을 따르려고 만든다는 거냐라고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젠더 편향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개별 엔지니어 개발자들의 의도 때문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정말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엔지니어 때문에 생긴 거라면 사실 젠더 편향은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엔지니어가 다 나쁘다는 것은 전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젠더 편향은 사실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규칙에 가깝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앞에 결론부터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젠더 편향이 안 생기게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지만 안 생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의도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생기는 것이 젠더 편향이다라는 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좀 볼게요. 일단 이제 앞에 두 가지 사례는 아까 제가 젠더 편향의 첫 번째 유형으로 말씀드렸던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생기는 젠더 편향, 기술의 젠더 편향이라고 했을 때 가장 뭐 이렇게 몇 가지 아주 전형적으로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더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충돌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왜 이렇게 거의 뭐랄까 인체 모형 같은 그 더미인데, 사실 뭐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이 더미가 누구의 몸이었겠습니까? 남성의 몸이었겠죠. 그리고 사실은 뭐 백인 남성의 몸이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한 49년에 사실 이 더미, 자동차 충돌 테스트에서 쓰는 더미가 비행기 사고라든지 비행기와 관련한 그런 안전을 테스트하는 더미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그것부터가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제 50년대부터 더미를 이제 자동차 테스트를 할 때 써왔다고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남성이었고, 물론 한 60년대쯤 되면 여성 더미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성 더미라고 해도 그 당시의 여성 더미는 남성 더미를 그대로 두고 이제 비율을 줄이는 거죠. 여성들이 보통 뭐 신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더미가 여성의 몸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의 몸의 차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겪을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이렇게 뭐 충돌을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뭐 어디가 얼마큼 다치고 주로 어떤 부위가 다치고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남성과 여성이 단지 그냥
여성이 작은 사이즈의 남성이 아니라 아예 어떤 해부학적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위별로 신체 어떤 취약성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남성과 여성이 운전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더미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여성 더미가 개발된 지는 남성 더미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최근이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임산부 더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가 돼서야 만들어졌다. 여기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 볼보에서 만든 린다라는 이름의 가상 더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례가 전형적으로 대개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기술의 젠더 편향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어떤 남성을 운전자로 상정을 하고 남성의 몸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온 그런 많은 어떤 기술들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좀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뭐 에어컨이라든지 에어컨의 뭐 어떤 그 에어컨이라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왜 우리가 보통 되게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라고 하는 것도 남성들이 보통은 조금 더 이렇게 낮고 여성들이 높고, 근데 이제 주로는 남성들의 그런 온도에 맞춰져 있는 뭐 중립 온도라고 하는데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오늘 그 중에 제가 여러 가지 기술 사례 중에 그래도 조금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뭐 기계학습과 관련된 거를 골라본 건데, 이것도 사실은 뭐 많이 알려진 거긴 하죠. 그러니까 왜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 여기 그 제가 가져온 여기 이 사례 보시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말은 뭐 남녀가 대명사가 남성 여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돼서 쓰이지는 않지만 뭐 서구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형, 여성형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여기 한국어로 보시면 내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킨다라서 이게 사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전혀 특정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his라고 해서 남성형으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이제 남녀가 특정이 안 돼 있을 때 그냥 자동으로 남성으로 받아버리는 경우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앞에서 그 예를 들면 여성이 나오고 뒤에 이제 뭐 어떤 여성의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뭐 예를 들면 제인은 뭐 변호사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제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히로 남성형 대명사로 받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또 이런 그 기계 번역에서 나타나는 젠더 편향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여성이 배제됨으로써 나타나는 젠더 편향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기계 번역들에서 이제 기계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뭐 텍스트들 혹은 어떤 문학 작품에 있는 뭐 텍스트들,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텍스트들을 가지고 학습을 할 때 이미 그 텍스트들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텍스트들에서 남성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쓴 것처럼 거의 뭐 3.5대 1 남성 대 여성으로 했을 때,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는 이제 4.5대 1까지,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2대 1로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당시의 사회적인 맥락을 반영을 한 결과인데, 뭐 전체적으로는 남성형 대명사가 여성형 대명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더 최근에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뭐 이제 더 감소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보통 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든 데이터는 뭐 과거의 데이터다. 약간 이런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현대 사회가 어떠하냐 하고 어떠한지를 이제 100% 정말 그 실시간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인공지능들을. 왜냐하면 그 학습을 하고 했던 기간을 고려를 하면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하여튼 뭐 이런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번역 자체의 품질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유형의 젠더 편향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주로 제시되는 것이 뭐 기술의 사용자 혹은 뭐 소비자로 그리고 혹은 어떤 테스트의 대상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시킨다라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죠. 여성을 배제했으니까 여성을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뭐 기계학습과 같은 어떤 뭐 얼굴 인식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이런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뭐 데이터를 보정해 준다든지 뭐 여성 데이터를 더 넣어줘서 이렇게 똑같이 맞춘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더 편견을 보정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어떤 여성과 특정 직업 뭐 예를 들면 간호사, 뭐 주부 이런 직업들이 너무 자동으로 이게 연결되는 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어떤 단어 간의 긴밀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주는 뭐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유형의 젠더 편향은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젠더 편향을 두 가지 사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유형의 젠더 편향은 제가 이제 젠더 고정관념을 적용함으로써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아주 최신의 어떤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좀 역사적인 사례, 특히 이제 한국의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버스 외 그 안내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뿐만 아니라 사실 뭐 지하철도 있고 그 어떤 대중교통에서의 안내 음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특히 버스, 지하철 생각해 보면 여성의 목소리 어떻게 이게 여성의 목소리가 되었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렇게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보다 뭐 주파수가 높고 피치가 높아서 잘 들리니까 쓴 거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듣기가 좋다.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 목소리보다는 더 듣기 좋다. 그래서 뭐 승객들, 뭐 소비자들 더 선호한다. 사실 뭐 버스 안내 음성을 제가 사례로 들긴 했지만 뭐 어떤 소위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의 목소리도 지금은 물론 이렇게 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만 초기에는 여성 목소리로 개발된 경우가 많고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다. 어떤 음성학적인 이유가 있거나 혹은 그냥 그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다라는 식의 설명들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버스 안내 음성이 여성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예를 들면 버스가 자동화가 되면서 음성 장치가 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엔지니어들이 뭐 이거를 남성 목소리, 여성 목소리 놓고 테스트를 해서 뭐 음성학적으로 분석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고요. 이제 이 버스 안내 음성이 나오기 전에 그 안내를 담당하던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버스 안내 양이라고 하는 여성들이었죠. 이 버스 안내 양들이 사실 뭐 안내만 그러니까 음성 안내만 그러니까 목소리로 뭐 정류장을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그림을 보시면 막 승객들을 밀어넣고 하는 온갖 정말 그 육체적인 일들을 다 했는데 이 안내원들이 원래는 우리가 버스 안내 양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50년대에는 남성만 뽑았거든요. 남성만 뽑았다가 남성들이 손님들하고 자꾸 싸우고 주먹질하고 이게 문제가 돼서 61년이 되면 정부에서 아예 그 지침을 내립니다. 무조건 여성으로 뽑는 걸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무슨 이렇게 그 버스 안내하면 떠오르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가 젊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제 그 여성들이 80년대 초반에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이 안내원이 했던 일들이 기계로 대체가 되죠. 모든 각각이 다 따로따로 기계가 대체가 돼서 이제 이 버스, 지금의 버스, 안내원이 없는 버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뭐 과학적이거나 음성학적인 검증을 거쳤다기보다는 이 여성들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버스 안내양들에게 뭘 기대했었냐면 굉장히 여성의 그 친절하고 상냥하고 막 이런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사실은 기대를 하고 처음부터 60년대부터 그런 여성들을 뽑은 거죠. 손님한테 대들지 않고 항상 친절한. 근데 그게 사실상 가능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험한 일을 해야만 하는 버스 안내원 여성들이 항상 친절하고 상냥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기계에 그냥 녹음을 시키면 이 목소리는 지치지 않고 24시간 항상 친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사실 이제 그런 그 젊고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여성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인 기대와 선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제 목소리로 지금까지도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가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젠더 고정관념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젠더 편향, 이제 이런 각종 대중교통의 안내 음성이 어떤 그냥 어떤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도 아니고 굉장히 정해져 있는 한 20대 정도의 친절한 그런 여성 목소리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마지막 사례로는 이제 뭐 로봇을 사례를 좀 들어볼 텐데요. 뭐 시간 관계상 하여튼 네, 시간이 좀 짧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 텐데 로봇의 경우에도 젠더 고정관념을 통한 그런 젠더 편향이 아주 강하게 보이는 사례인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 2000년대 초반 정도에 한국에서 뭐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개발되었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009년에 독일에서 열린 하노버 산업전시회에 한국 대표로 이렇게 두 로봇이 출품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관 앞에 서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이에요. 근데 보시면 한쪽 로봇은 여성형이고 안드로이드죠. 그리고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있고 이 오른쪽 로봇은 이제 휴보라고 하는 뭐랄까 재난 로봇으로 만들어진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사실상 뭐 인간을 그렇게 막 남성을 닮은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로봇은 이제 he라고 부르고 이 로봇은 이제 she라고 여성 남성으로 분명히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대개 보면 이 로봇에 있어서 젠더라는 게 참 너무 사실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재난 로봇 같은 경우, 그러니까 되게 신체의 어떤 동작, 기능 이런 것들이 중요한 로봇들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그러니까 이런 로봇들은 이제 거의 다 남성형 대명사로 불리게 되고요. 안드로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거의 그 여성형이죠. 잘 알려진 안드로이드 로봇들은 뭐 여기 앞에서부터 일본, 한국, 홍콩에서 만들어진 이 에리카, 에버, 소피아라는 이름도 그렇고 뭐 누가 봐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들입니다. 이런 로봇들이 사실은 이 기능도 달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휴보 같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이제 재난용 로봇인데 구조하거나 뭐 이런 로봇 험한 곳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로봇이라면 이러한 여성형 안드로이드 로봇은 대개가 안내 혹은 비서 그런 역할들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겠지만 안내와 비서는 사실 현실의 여성들이 주로 또 하는 굉장히 그 여성화된 직종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젠더 고정관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버스 안내운송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뭐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설명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호를 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선호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적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그 누군가를 좀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 거리가 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챗봇의 성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논문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각각 뭐 제가 다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여성의 경우에는 챗봇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잖아요. 상담을 하는 챗봇이 아닌 이상은 뭐 되게 별로 오히려 성별을 상관없어 하거나 중성을 원합니다. 근데 남성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이 여성을 나타내는 색깔이거든요. 제가 여기 그래프가 좀 잘렸네요. 남성은 챗봇의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여성을 선호합니다. 단 유일한 예외가 여기 끝에 보시면 그래프들이 다 조금씩 잘렸는데 태스크 목적의 챗봇일 경우에는 남성들이 예외적으로 그래도 남성을 조금은 더 선호하는 거. 자, 이걸 보시면 이 선호라는 게 과연 누구의 선호인지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네, 정리하기 전에 또 이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한 2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고정관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젠더 편향이 생긴다면 사실 저는 고정관념을 뭐 거꾸로 적용을 하거나 비틀거나 뭐 뒤집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에 가져온 게 나사에서 만든 그 화성 탐사 로봇 발키리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휴버 같은 재난 로봇, 우주 탐사 로봇인데 보시면 이제 휴머노이드죠. 근데 보통은 휴머노이드를 여성형으로는 안 만들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슴에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하여튼 기능적으로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어떤 여성형 로봇도 굉장히 꼭 비서나 안내용 로봇이 아니라 이런 로봇으로도 여성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젠더 고정관념 말고 다른 고정관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좀 길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돌봄 로봇을 친절한 돌봄 로봇이 좋잖아요. 그죠? 돌보는 로봇이니까. 그러면 친절한 돌봄 로봇을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여성형 돌봄 로봇을 만드느냐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술의 젠더 편향은 어떤 나쁜 의도로 가진 엔지니어나 개발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만들면 만들어지는 게 젠더 편향이다. 그래서 젠더 편향을 안 생기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엔지니어와 개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왜 굳이 이런 의도를 가져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앞에서 젠더 편향이 생겼던 이유를 그대로 좀 뒤집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젠더 편향 기술이 사실 그 효율성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코 그 이후의 비용을 생각하면 예를 들면은 여성 더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의 어떤 그 사망률이 더 높다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번째는 젠더 편향적 기술이 잘 팔리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한국 사회 특히 변화하는 걸 보시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많아지진 않을 거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런 이제 사회의 인식이라는 것이 또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못다한 이야기는 네, 나중에 이제 질문과 함께 제가 또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임수연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셔서 엄청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발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번째 발제 우리 구은혜 사무국장님 모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사용하는 게 위키피디아인데, 그 위키백과의 젠더 편향 현황이랑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두 번째 발제 듣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은혜 사무국장님 준비되셨어요? 자, 네. 잠깐만요. 조금 삐뚤게 이 헤드셋을 좀 써야지만 하울링이 덜 되더라고요. 좀 괜찮나요? 지금 감도가?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키백과는 젠더 편향이라면 위키백과는 젠더 편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하지만 일단 좀 몇 가지 제 머릿속에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런 것들을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다양성, 위키백과의 다양성 아니면 정보의 다양성을 더 유지시킬 수 있을까? 더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면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위키백과 지금 젠더 편향 현황이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용자 성비, 그러니까 위키백과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위키백과는 누구나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편집하는 사람의 성비하고 그다음에 위키백과 자체 컨텐츠 편향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성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위키백과 성비를 위키미디어 재단이 최초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했을 때 당시의 위키백과 성비는 사용자 성비는 한 91대 9, 그러니까 90대 지금 한 10명 중에 한 명이 10명 있으면은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여성이라는 거예요. 한 명만 여성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남성입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사용자, 그러니까 위키백과를 만드는 사람은 다 남성이고 위키백과에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10명을 뽑으면은 그 중에 9명은 남성, 1명은 여성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위키백과가 지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 3개 트래픽으로 한 10위권의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영어 위키백과는 거의 백과사전으로 치면은 거의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웹사이트인데 서비스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사용자 성비가 이렇게까지 편향이 될 수 있으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한 10년 전에 나왔을 때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도 그렇고 여러 어떤 무브먼트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2014년에 아트 앤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이거 계속되고 있는 행사인데 이 행사가 뭐냐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여성들이 주로 이제 모여가지고 이 여성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예술 그다음에 젠더 페미니즘에 관련된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편집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첫 해에 한 6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군데서 여러 도시에서 열렸어요. 이런 행사가 한 군데에서만 열린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도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행사가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해에 2015년에 한국에서도 이 행사의 영향을 받아서 에디터톤이 최초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판타시아 에디터톤이라고 해서
이 행사는 저희 협회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립미술관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열렸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최초로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열린 오프라인 에디터 톤이자 한국어권에서 열린 최초의 에디터 톤, 오프라인 에디터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영향을 받아서 이 행사가 주최가 됐다라는 거.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 되게 웃기는 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여성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다 남자죠. 이 사람들이 다 위키백과 사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대사관에서 또 위키갭이라는 어떤 행사를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템 페미니즘하고 비슷한 행사인데요. 뭐 형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스웨덴 이제 대사관하고 그다음에 뭐 협력을 해가지고 스웨덴 대사관이 이제 주최를 하는 행사인데 스웨덴이 이제 굉장히 어떤 젠더 평양에 대해서 젠더 이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젠더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최를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한국에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한 행사하고 저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했다. 뭐 비슷하죠 풍경은 에디터톤 행사들은 대개 풍경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요런 지금 어떤 특정 주제를 주고 그다음에 문서들 편집할 문서 목록들을 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들을 이 사용자들이 편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에디터 톤들이 많이 열렸어요. 지금 아템 페미니즘도 첫 해 600명 참가했다고 했으니까 여러 도시에서 열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고 그런데 뭐 유엔에서도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참가해가지고 에디터 톤도 열고 그랬습니다. 유엔 위민이 이제 주최를 한. 근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 이제 위키미디어 재단이 또 조사를 한 결과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기타는 성소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10년 동안 거의 위키백과의 어떤 위키미디어 사용자의 성비는 그대로다. 이런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런 행사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인 행사들이 성비를 약간이나마 조절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콘텐츠 성비가 또 편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브리트니 스피어스거든요. 이 스피어스가 여성에 대한 전기, 그러니까 여성 인물에 대한 문서라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위키데이터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는 이게 하나하나 다 사람이 이게 이 문서가 여성에 대한 전기인지 남성에 대한 전기인지 이걸 다 셌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걸 알기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런 식으로 이미 문서로 가면서 아니 도대체 이런 문서들이 다 내가 뭐 이 문서들이 한국어에 한 400만 개, 40만 개 정도 있는데 이런 문서들이 여성에 대한 전기인지 남성에 대한 전기인지 사람이 일일이 다 손으로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위키 지금 데이터가 출범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문서에 대한 어떤 봅시다. 이 지금 위키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요 문서에 대해서 레이블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스턴트 오브,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문서, 요 레이블이 지금 이 레이블의 성격, 속성이 뭐냐? 그럼 휴먼이다. 휴먼인데 이 휴먼 중에 젠더가 뭐냐? 그럼 피메일이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파클이라는 어떤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스파스클 쿼리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쿼리를 넣어주면 이거는 그냥 예시 쿼리인데 이런 식의 쿼리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인스턴트 오브 휴먼이고 그다음에 젠더 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젠더는 피메일인 문서를 찾아내라. 그 다음에 인스턴트 오브 휴먼이고 젠더는 메일인 문서를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줘서 찾아낸 게 결국 이런 충격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영어 위키백과는 여성 보면은 2014년 7월에 영어 위키백과에서의 여성에 대한 전기 비율이 전체 전기 문서 중에서 16%밖에 안 된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출범한 프로젝트가 Women in Red, Women in Red라는 프로젝트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Women in Red라는 의미는 요 지금 빨간색 요 빨간색 링크가 있죠. 그리고 파란색 링크가 있고 그러면 요 빨간색 링크는 문서가 있다. 파란색 링크는 문서가 있다. 빨간색 링크는 문서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Women in Red는 빨간색 링크를 채우자. 요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프로젝트가 2015년에 영어 위키백과에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행사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Women in Art and Tech, Women in Sport, Women in 아시아 컨테스트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행사들을 지금 꾸준하게 열고 있고 그다음 트위터도 막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들이 액티비티가 뭐였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액티비티를 굉장히 꾸준히 열고 그다음에 다른 언어권이나 아니면은 한국어권도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죠. 여성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 결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에디터 톤이니까 좀 식별이 가능한데 요것들은 뭐냐면은 온라인이라서 봅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컨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어떤 편집할 문서 목록들을 주고 이런 식으로 편집을 독려를 해서 어떤 것들은 지금 편집 이 룰에 맞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편집 컨테스트 룰에 맞는 문서들을 지금 목록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컨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경쟁식으로 문서를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위너한테 상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참가자는 반드시 여성일 필요는 없죠. 남성일 수도 있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남성이겠죠. 이런 식으로 모인 이거는 이제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문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진도 이런 식으로 수집하고 이런 행사를 온라인으로 했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이 아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영어 위키백과는 예전 지금 2021년 6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한 81대 19로 많이 지금 늘어났죠. 여성에 대한 전기 비율이 한 3%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의식적으로 저는 노력을 해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이 Women in Red 프로젝트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비를 바꾸는 데는 굉장히 실패를 해왔지만 의식적으로 문서를 만드는 거는 어차피 남성 사용자들이 문서를 만들도록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얘들을 이렇게 뽑아 먹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만들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캠페인을 겨린 결과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어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한국어는 의외로 그렇게 젠더 갭이 영어보다는 크지가 않습니다. 이제 25% 정도 되는데 좀 보면은 워낙 문서 수가 적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문서 수거든요. 이게 이제 문서 수인데 이제 요게 비율이고요. 요게 비율이고 X축이 비율이고 이게 문서 수인데 영어 위키백과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면은 한국어 위키백과는 굉장히 적어서 아마 저는 문서 수가 좀 적어가지고 조금 어떤 이렇게 여성 문서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위키백과도 여기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20%에서 15%에서 20%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50대 50 이런 위키백과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문서수가 아주 적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의식적 어떤 형비적인 어떤 컨텐츠의 어떤 젠더 갭도 존재한다. 근데 이것들은 위키백과에서 캠페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해결은 불가능하지만 의식적으로는 어떤 늘릴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제 발표는 이제 젠더 편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로서 지금 보면은 위키백과가 사실 굉장히 비호감으로 생겼어요. 생긴 걸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뭐 디자인도 되게 굉장히 예스럽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안 바꾸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 만든 걸 아직까지 써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편집을 한다고 봅시다. 편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편집을 하려면 에딧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냐? 이런 게 튀어나와요. 이런 게 막 튀어나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지저분한 게 알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초보자 누구나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호 같은 게 막 나오잖아요. 이거 다 기호입니다. 이거 표를 만드는 기호예요 이게 사실. 근데 누가 이거를 표를 만드는 기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조금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배울 수 있고 조금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배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위키백과의 초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기술자였어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 중에 초기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 대부분 개발자들이었습니다. 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업으로 사전을 만들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위키백과를 토대를 만든 사람들은 남성이고 기술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영어 위키백과의 인종적으로 보면은 백인의 한 3, 40대 남성의 대졸자들. 이런 사람들이 초기 위키백과를 만든 겁니다. 이 위키백과를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이 툴로 위키위키라는 툴을 만든 사람도 남성이고 그다음에 위키위키라는 툴을 선택한 사람도 남성이고 기술을 좀 잘 아는 사람도 남성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언어들 굉장히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벽이 존재해요 사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상당히 남성들이 대부분을 지금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남성들 여기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도 남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초창기에 데스크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조금 이제 중산층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런 지금 게 많이 레거시로 남아 있는 거죠. 물론 지금도 뭐 그 위지그 방식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 사용자들이 위지그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숨겨져 있고, 영어 위키백과처럼 어떻게 위지그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위지그로 넘어갈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위지위그로 넘어간다는 거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불친절한 툴이죠, 사실 위키백과는. 스스로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지금 저는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데스크탑 시대에 만들어진 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보면 모바일에 모바일 사용자들을 배려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한국어 위키백과는 이제 대문을 바꾸면서 모바일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위키백과는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금 사실 어린 사용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개발 국가들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보다는 모바일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편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외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위키백과라는 툴에 대한 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장벽, 기술적인 장벽, 그것들이 어떤 여성 사용자들을 배제시켜 왔지 않나.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그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여성 사용자들이 배제되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성 사용자들이, 제가 여성 사용자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보고 심지어 여성 초등학생도 교육을 시켜봤는데 사실 가르쳐주면 굉장히 잘해요. 여성 사용자들이. 그리고 잘 만들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 사용자들이 뭘 만들었냐면 요 리킬이라는 예술가 문서를 우리가 판타시아 에디터 톤 때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리킬이가 알고 보니까 유태오의 부인이더라고요. 근데 유태오라고 이제 배우 부인인데 이거를 이제 유태오가 유명해지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예술가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뭐 핑거 스미스? 이 핑거 스미스는 이제 영화 아가씨의 원작인데 이것도 아가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만들어놨어요. 이 소설을 읽을 사람은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사용자가 만든 게 맞아요. 저희 그 에디터 톤 때 만든 건데 이제 시켜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결코 여성 사용자가 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키백과의 사용자들이 적은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위키백과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장벽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많이 이런 캠페인들이 있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술적으로 현재는 이런 캠페인적인 방식보다는 기술적인 방식, 여성 사용자들을 더 끌어오기 위한 기술적인 방식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 방식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현재 방식, 지금 이 비호감적인 모습에서 좀 떨어져 나와서 좀 더 어떤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구은혜 사무국장님이 위키피디아 이 비호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장면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사무국장님 너무 터프하셔가지고 시원시원하면서도 재밌었습니다. 네, 두 분 발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화면에서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아마 이 손 드는 그 기능이 있죠. 아니면 네, 그 채팅방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시나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실까요? 늘 한국에서는 잘 안 하시죠, 처음에는. 네, 우리 홍다솔님. 네, 질문이 두 발표자분들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발표해주신 이제 임소연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젠더 편향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의도를 가지게 하는 방법을 지금 현존하는 걸로 봤을 때는 뭐 법이나 회사에서는 뭐 가이드를 준다든지 뭐 체크리스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교육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지금도 조금씩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젠더 편향이 존재하는 거를 이제 목격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의식하고 인식하고 의도를 가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하면 될까요? 네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 현실적인 질문 주셨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는 사실 그래서 여성들이 왜 우리가 이런 얘기 젠더 편향 하다 보면 여성들 많이 뽑아야 된다. 뭐 여성들이 뭐 많이 공대에도 가야 되고 뭐 그죠? 전공도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과학기술 쪽으로 사실 그 이유가 저는 딱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도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현재 공대 교육에서는 사실상 이런 의도를 갖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커리큘럼이 다 바뀌고 막 이러지 않는 이상은 되게 공대 교육에서 이런 의도라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지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히 어떤 뭐 이런 정치적으로 보이는 그런 의도를 갖는다는 거는 사실은 좀 배제되는 지양되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여성의 진입이 그리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다양성으로 넓히자면 많은 어떤 그 수수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여성들이 다 이런 뭐 젠더 편향을 제거할 의도를 갖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얼굴 인식 프로그램, 아마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의 뭐 오류를 발견한 것도 뭐 MIT의 어떤 뭐 흑인 여성 뭐 공대 전공자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최근에 뭐 구글에서 뭐 퇴출되었던 어떤 윤리 담당자 뭐 이런 사례들을 쭉 떠올려 보면 사실 이런 편향을 잡아내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편향에 속하는 어떤 차이를 가진 혹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적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까 이미 뭐 교육이나 법 이런 거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봤던 어떤 연구에 따르면 왜 이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미 어떤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특히 뭐 남성분들이라든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어떤 교육 같은 거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교육은 효과 없고 그럼 뭐가 그나마 효과가 있냐면 오히려 왜 최근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 구찌 막 이런 데서 오히려 이렇게 신입 사원들이 위에 임원들이나 자기 보스를 막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그런 걸 도입을 해서 소수자성이나 뭐 어떤 여성이라든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특히 약간은 이렇게 좀 뭐 신입 내지는 그런 직급이 높지 않은 직원들에게 오히려 멘토링을 거꾸로 받는 게 이런 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런 정체성을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여성이거나 혹은 그런 여성들과 그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곁에 두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 얘기를 들어야지만 이게 문제를 일단은 인식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의도라는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지금 수렴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인적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런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좀 더 첨언을 하시거나 뭐 본인의 의견을 좀 붙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우리 구은혜 사무국장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사실 위키백과는 사람이 오는 걸 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뭐 교육을 안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여성이니까 오지 마, 뭐 남성이니까 와, 뭐 일베처럼 이제 아예 이제 여성은 배나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거나 뭐 메갈리아처럼 남성을 배나는 문화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도 이상하게 이제 남성들만 위키백과 문서를 편집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여성들을 많이 그러니까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필요하고 여성들 사용자들을 많이 끌어와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성 사용자 막지 않는다. 그냥 니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편집하고 싶으면 편집해. 근데 너들이 편집 안 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할 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오프라인하고는 해결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일부러 여성들을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는 지금 오프라인의 방식하고 위키백과의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제시한 게 어떤 기술적인 방식,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헬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떤 만들어야지 여성들이 들어오지. 그냥 지금 너들 들어오려면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너들 들어오려면 들어와.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제 생각에는 10년 동안 실패했던 게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혹시 남성분의 질문을 한번 받고 싶은데 되게 조심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안하게 이게 사실은 젠더 이슈라는 게 저는 남녀의 어떤 이분법 그런 거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소외된 사람을 좀 배제하지 않는 다양성이라는 의미에서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내가 지금 남성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보다는 좀 위키백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편향된 데이터, 편향된 정보 이런 거에 대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그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는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6명의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있었는데 모두 다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게 프로그래머는 여성이 해야 되는 일이야. 마치 버스 안내양을 여성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은 왜 이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분들이 다 남성으로 지금 다 바뀌었고 많이 이제 여성이 많이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조금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여성들의 해야 되는 전유물의 직업처럼 느껴졌는데 왜 바뀌었을까? 이게 조금 궁금했는데 혹시 우리 임소영 교수님이 아시고 있는 정보가 있으시면 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다행히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조금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다행인데요. 사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든지 뭐 그레이스 호퍼라든지 뭐 이런 예전에 정말 초기
개발자들, 프로그래머들, 여성 프로그래머들에 대해서 지금은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의 직종처럼 이렇게 좀 여성들이 굉장히 다수였던 이 프로그래머가 IT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남성화된 직종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IT 산업이 돈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떤 직종이 여성화되었다라는 거는 되게 처우도 굉장히 안 좋고 뭐 임금도 낮고 그런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도 많고 좀 이렇게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직종의 경우가 많고, 반대의 경우가 주로 남성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의도적으로 남성들을 이렇게 좀 끌어들이고 여성들을 배제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버스 안내원 얘기 들으면서도 이게 막 자연스럽게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정부에서 여성으로 뽑아라라고 지침을 내리고, 뭐 버스 업체와 정부가 같이 열심히 이렇게 기획을 한 그 작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이 사실 미국보다 뭐 애니악보다 더 먼저 뭐 콜로수스라는 그런 초기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의 IT 산업을 이제 뭐랄까 주도권을 뺏겼잖아요. 그 어떤 이유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70년대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에서 이제 이 IT가 너무 중요하다, 약간 국가 통제 도구로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 되면서 국가에서 약간은 이 IT 업계 사람을 약간 남성 공무원으로 이제 뽑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여성들을 배제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밀린 거죠. 이렇게 과도하게 정부 주도로 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60, 70년대까지는 여성 프로그래머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도 왜 아시다시피 80년대 뭐 70년대 이때쯤 되면 뭐 이제 개인용 PC, 그러니까 PC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한참 대학에 막 학과가 생겨요. 컴퓨터 학과도 생기고, 이제 기업에서 이런 이 기존의 어떤 여성들이 코더라고 한다면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약간은 좀 기획자 비슷한 기획자 마인드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조금 더 고도화된 직종으로서의 프로그래머를 뽑게 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남성들이 주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 되게 교묘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면접이라든지 뭔가 어떤 뭐 테스트, 그 개발자로서의 뭐 테스트 같은 검사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그런 항목들을 통해서 남성들을 뽑게 되면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남성화된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 사례에서 다 공통적인 거는 굉장히 한쪽은 정부 주도고 한쪽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T 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끊겨. 네. 또 우리 교수님 소리가 좀 끊겼어요. 마무리하시는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채팅방에 그 스텔라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 직접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텔라님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은 방금 그 제니퍼님이 질문해 주셨던 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에서 그 역사가 잘 나와 있는 책이 있어서 하나 추천드리면서 올렸고요. 계획된 불평등이란 책에 보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컴퓨터 산업에서 여성 배제하면서 컴퓨터 산업 자체가 몰락했는지 보여주는 그거에 있어서 제가 공유드렸고, 두 분께 각각 질문이 있긴 했는데 일단은 소영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이 주제 가지고 둘이 같이 얘기를 많이 했긴 했지만
처음에도 약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모 학회에 가서 그 코멘트를 마주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의 공학 교육에서는 젠더 편향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의 그 공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의도성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더 문제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고, 인간은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기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작게 혹은 크게 매핑이 돼서 기술의 그 지형도라든가 기술이 나타나는 것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인데, 아까 그 안내양도 결국에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기술 만능론자 혹은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은 순수하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또 현장에서 많이 만나셨을 테니까 그거의 균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사무 국장님께 드리는 건데, 위키미디어 협회에서 되게 다양한 시도, 아까 이제 아트하고 연계한 것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 실패라고 자평을 하셨잖아요. 잘 안 됐다고. 근데 현장에서 에디터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에디터들도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배적인 레거시나 이런 데서 만드는 정보나 이런 개념들에 반해서 좀 더 진보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위키미디어나 이제 그런 운동을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CCL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반동이 있거나 혹은 저항이 있었는지, 그게 이제 좀 적극적인 백래시였는지, 아니면 좀 무관심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보이는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진보성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이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뭐 독일에 갔을 때 오픈 널리지 포럼에서 아마 이제 제니퍼님도 기억하실 텐데, 독일에서 열렸던 오픈 널리지 페스티벌 이런 데서 봤었던 위키미디어에 참여하시는 에디터분들을 굉장히 진보적이고 이런 분들로 기억을 하시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만 이분들이 좀 반동적인 건지 아니면은 좀 다른 맥락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부터 그럼 우리 임소영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나요? 맞아요. 네. 만약에 제가 그 방법을 알았더라면, 네, 진작에 아마 많은 제 주변의 공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다 변화시켰을 테지만, 네,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제 사실은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주변에 실제로 공학자, 개발자, 엔지니어 분들이랑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오히려 자꾸 만나야지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제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개발을 할 텐데, 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좀 만나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또 답을 그냥 조금 드리자면, 제가 주로,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조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그냥 주로는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썼던 방법이라서 기성세대의 어떤 분들에게 잘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공계 학생들한테는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오히려 기술을 그냥 굉장히 도구처럼 무슨 자동차 공장에서 인간 노동자 대신에 막 문짝 이렇게 조립하고 하는, 정말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그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여기에 젠더가 들어갈 게 뭐가 있어? 젠더가 아니라 뭐라도 이게 정치적일 수가 있나? 그냥 조립을 하는 기계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기술이라는 게 이 사회에서 그렇게 단순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특히 현대 사회에 올수록 인공지능 같은 거가 대표적인 사례일 거고, 굉장히 굉장히 힘 있는 인간만큼 아주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사회에 영향을 주거나 누군가를 막 고통스럽게 하거나 뭔가 같은 사회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존재다라는 거를 되게 일찍부터 좀 이렇게 많이 주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제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내가 만드는 기술이 예를 들면은 뭐 사회에서 어떤 비판, 윤리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도 이게 단순히 내가 저런 어떤 윤리적인 원칙 같은 거를 그냥 거스르지 말고 그냥 잘 어떻게 피해가든지 잘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좀 더 저는 좀 야심을 갖고 기술을 개발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 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나 이런 거를 신화를 좀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 뭐 역사와 사회 막 이런 거 다 설명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딱히 막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의 상황에서는 이제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은혜 사무국장님한테 드렸던 질문인데 기억하시죠? 질문 내용은요, 네네. 사무국장님? 네.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위키미디어 오프라인에 나오는 사람이랑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활동적인 사용자들은 잘 안 나옵니다, 오프라인에.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문서를 그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은 100개씩 찍어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루에 문서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뭐 1년 365일 내내 문서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위키백과 오프라인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침묵하고 있는 거죠. 침묵하고 있고 온라인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반반 정도 돼요. 온라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편집은 잘 안 해요. 편집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 뭐 주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같은 어떤 업데이트 그렇다 가맹단체들 어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여성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침묵하는 다수는 대부분 남성이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결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보수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어떤 위키백과 처음 만들어졌을 때 활동적인 사용자들은 백인 남성 한 30대 정도 되는 남성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젠더 이슈에 대해서 결코 어떤 진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무관심해요. 젠더 이슈에 대해서. 남성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젠더 이슈에 무관심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마이너리티가 아니고 메이저잖아요. 메이저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 침묵해요. 왜냐면은 그게 편하니까. 뭐 마이너리티한 사람들이 내 권리를 항상 주장하는 거지. 내 권리를 줘. 내 권리를 보장해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항상 대부분의 어떤 남성들은 자기 어떤 젠더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뭐 어떤 매춘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성소수자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침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래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뭘 하든지 거의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초보 사용자들이 실수하는 것들하고 굉장히 똑같이 굉장히 엄격하게 대합니다. 초보 사용자들한테 그 실수하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불친절하고 엄격해요, 사실. 초보 그런 실수에 대해서. 그래서 쫓아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남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남성이죠. 그 초보 사용자들이 들어오면 뭐 10명 중에 한 10명이 시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5명이 남자고 5명이 여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4명은 남자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한 4명은 한 명만 여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위키백과 굉장히 조금 초보자한테 불친절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누구한테나 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대하는데 이제 남는 사람들은 남성인 거죠. 남아있는 걸 돌이켜보면.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어떤 되게 활동적인 사용자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또 그 중에 굉장히 일부가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가 한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0명 중에 한 2-3명은
한 달에 한 100번 이상 편집하는 굉장히 미친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맨날 그냥 위키백과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완전히 남성들이에요. 비율이 가면 갈수록 활동적인 사용자가 되면 될수록 남성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위키백과 문서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성 사용자든 남성 사용자든. 근데 남는 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남성이 남아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산하는 문서들이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남성이라고 치면은 자기가 굉장히 포르노 배우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생산을 하겠죠, 계속. AV 배우들, 재패니즈 AV 배우들을 생산하겠는데 여성들이 그런 문서를 생산할 가능성은 많이 없잖아요. 남성들이 남아서 그런 문서들을 계속 생산을 해요. 그러면은 위키백과에서는 그런 문서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의식적으로 뭐 아까 컴퓨터 산업에서 여성들이 의식적으로 배제됐다,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문서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남성이 남게 되고, 그다음에 에디터 톤을 주최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에디터 톤을 주최하면은 여성들이 많이 옵니다. 여성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취지에 공감도 하고 참여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에디터 톤이 끝나고 오프라인이 끝나고 온라인으로 그 사람들이 남겨졌을 때 대부분은 편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에디터 톤들이 겉으로는 조금 성공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뭐 아트 앤 페미니즘이라든지 한국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여성 관련 페미니즘, 그 여성 관련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성공적인데, 그 이후 온라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지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금 8시 47분이어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코멘트나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라이언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재나 동기를 설계하는 구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국장님의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라이언님. 제가 채팅방에. 대답 네. 하면 될까요?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상태로 놔두면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남성 편향적인 어떤 구조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조심스러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연구자의 어떤 편향을 배제를 하고, 일단은 중립적인 자세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찰을, 여성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는 어떤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동기를 설계하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놔두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오프라인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프라인 행사들은 성공적이었는데, 그 오프라인 행사가 끝나면은 여성 사회자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을 어떻게든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성 사용자들이 계속적으로 편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막상 생각을 한다면은 대학에서 그런 정기적인 어떤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학과라든지 여대에서 이렇게 개설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들 유지시키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든 침묵이든 아니면 위키백과를 편집하면서 하는 침묵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학점이든 아니면 뭐 봉사활동 시간이든 그러니까 그거 오프라인을 유지시키고 그 학생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야지만 제 생각에는 유지가 될 것 같고 온라인에서는 좀 유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기술이 발달을 했지만 뭐 그동안에 쌓였던 정보나 데이터는 사실 과거에 대한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실 새로운 AI를 만들고 뭐 머신러닝을 러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하나의 뭐 이벤트나 아니면 캠페인이나 이런 걸로 끝날 수 없을 거고, 또 위키백과처럼 오랫동안 이제 굳어진 문화들이 한순간에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계속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런 모임들이나 아니면 캠페인이나 아니면 여러 미디어나 아니면 또 연구는 연구에서 다양한 곳에서 이런 목소리를 조금 계속 내주는 것이 누군가를 좀 배제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좀 그래도 인터넷이라는 그런 기술이 새로운 세상 뭐 이런 걸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세션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두 분의 발제자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오신 이전의 발런티어 분들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김수향 매니저님께 제가 바톤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